2007년 11월 28일 겨울에 충북 청원군의 한 채석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30대 남성 김씨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곧이어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 현장에 CCTV가 없는 거예요. 이에 경찰은 바로 시신을 부검하고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시신을 제일 처음 목격했던 사람은 사망한 30대 피해자 김씨의 직장 동료 50대였던 최씨였습니다. 이 최씨는 김씨가 쓰러져 있었고 가슴 부분에서 핸드폰이 폭발해 불타고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 말은 핸드폰이 폭발해서 사람이 죽었다? 핸드폰 폭발로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요? 28일 오전 7시쯤에 제가 발파 작업을 위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김씨가 굴삭기에서 2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코피를 흘리면서 엎드려 쓰러져 있는 거예요. 놀래서 봤더니 그때 김씨의 잠바 윗주머니에 있었던 휴대폰과 옷이 불에 탄 상태로 핸드폰이 녹아내려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상태가 딱 봐도 심해 보여서 그래서 놀래가지고 119랑 경찰에 신고를 했죠. 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옆에 사진을 보시면 정말 이 핸드폰의 반 정도가 녹아내려 있고 왼쪽 가슴 부분도 뜨겁게 탄 부분이 보이죠.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김씨와 같은 기종의 핸드폰을 쓰고 다녔던 사람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거나 가방에 넣거나 혹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또 핸드폰이 폭발하면 어떡해요? 이 사건에 시민들만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김씨의 핸드폰 회사가 LG였는데 LG는 물론 해당 배터리 납품 업체도 비상이 걸렸어요. 2004년도에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는 몇 번 있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폭발로 사람이 죽은 건 2007년 이때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정말 핸드폰 폭발로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로 전문가들과 휴대전화 제조업체 간의 의견 다툼이 있었습니다. 핸드폰 제조업체는 해당 핸드폰 배터리는 젤 타입으로 되어 있기에 내용물이 녹아 흘러내릴 순 있지만 폭발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배터리 제조 환경에 사용되는 리튬의 특성상 뭔가 고열의 열을 받게 되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피해자 김씨가 혹시나 가짜 배터리를 사용했을 경우도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당시 김씨는 병원에 급하게 옮겨졌지만 이미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김씨의 사망 사인은 늑골이 골절되고 척추 골절되고 폐와 심장이 많이 손상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이것이 사망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피해자 김씨의 큰 형분이 시신을 확인하는데 동생의 내장이 다 파열돼 있고 갈비뼈, 척추까지 다 나가 있는데 휴대폰 폭발로 내장까지 다 파열되는 게 가능할까? 핸드폰 폭발로 뼈 골절까지 여러 군데 난다는 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신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심하게 긁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폭발했는데 이 긁힌 상처는 뭐야? 시신 상태가 폭발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조금 이상했던 거예요. 당시 시신이 발견된 채석장은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는 채석장이었습니다. 혹시 이 폭탄, 다이너마이트를 잘못 터뜨려서 김씨가 죽은 건데 이걸 덮기 위해서 작업자들이 핸드폰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핸드폰 폭발로 갈비뼈가 나가고 척추뼈가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찰 또한 이 부분을 의심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 이 발파 작업 안 했어. 한 게 없는 거예요. 폭발을 아무것도 안 했어.
원래 굴착기는 발파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해당 굴착기는 입구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말은 굴착기를 옮겨놨다는 거예요. 왜 옮겼지? 보통은 이 굴삭기가 발파 현장, 공사 입구에서 300m 들어간 곳에 있어야 되는 거라는데, 거기에다가 조사하다 보니까 최초 신고자는 최 씨예요. 그런데 김 씨를 업고 내려온 사람이 굴착기 기사인 유 씨인 거예요. 즉 시신이 옮겨진 거죠. 그런데 이 유 씨한테 김 씨를 업고 내려가야겠다고 전화를 건 사람은 채석장의 화학 주임이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몇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는 겁니다. 김 씨를 업고 내려왔었던 유 씨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사고 현장으로 가서 숨진 김 씨를 업고 입구로 내려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휴대폰 폭발로 인한 사망으로 알려지던 이 사건은 국가수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부검을 딱 해보니까 심장을 포함해서 장기 손상이 심하고 몸에 다수의 상처가 가득해 압사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휴대전화 폭발과는 관계가 없다. 아무래도 사망한 김 씨는 사건 당일 중장비에 치인 뒤에 중장비와 암석 사이에서 압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국가수의 의견에 경찰은 시신이 옮겨졌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그리고 수상한 신고자, 그리고 국가수 사인을 종합해서 다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초 신고자 최 씨, 김 씨를 옮겼다는 유 씨, 유 씨에게 전화를 걸었었다는 화학 주임, 그리고 본인인 김 씨. 타인의 잘못으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김 씨가 잘못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니까 경찰은 아무래도 최초 신고자 최 씨를 의심했습니다. 이 최 씨는 자신이 불에 탄 김 씨를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경찰이 추정했을 때는 최 씨가 중장비를 후진시키다가 뒤에 서 있었던 김 씨를 실수로 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 씨가 암벽 사이에 낀 겁니다. 돌과 이제 이 중장비 사이에. 그렇게 사망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경찰은 바로 이 최 씨를 추궁하기 시작했고 최 씨는 얼마 안 가서 죄송합니다 라면서 시인했습니다. 후진을 하다가 모르고 김 씨를 쳤다고, 그리고 허위 신고를 한 거였다고. 핸드폰이 불에 탄 건 사고 후 핸드폰이 중장비와 안반 사이에 끼면서 압력을 받아 불이 붙은 것 같다고.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알게 된 건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 여러 가지로 머리 아파지니까 쉬쉬거리를 했던 거예요. 그냥 핸드폰 폭발한 걸로 묻어버리려고. 그래서 굴착기 위치를 바꿔놓고 여러 가지 현장을 훼손시켜 놨던 겁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의혹이 많습니다. 왜냐면 사건 당시 이 가해자 최 씨는 이 중장비를 되게 천천히, 사람이 걷는 속도 정도로 되게 천천히 후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김 씨를 쳤고 김 씨가 암석과 장비 사이에 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이 죽을 때까지 모르냐고요. 되게 천천히 후진하고 있었는데. 바로 알았으면 안 죽었겠죠. 그런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여기에서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거예요. 압사로 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고도 아닌 타살 아니냐, 살인사건 아니냐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 최초 신고자, 거짓 진술했던 가해자 최 씨는 유가족들과의 합의가 이어졌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500만 원이 떨어졌대요. 거기다가 이 최 씨가 무면허였어요. 면허도 없는데 장비를 다 다루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최 씨를 썼던
그러니까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사업체도 약식 기소가 돼서 3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벌금 500,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는 게, 이렇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고의가 없었다는 게 가장 컸다고 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거기다가 유가족 분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이런 점 등이 고려돼서 500만 원으로 끝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일 한숨을 돌린 건 핸드폰과 배터리 제조업체였습니다. 거의 직원들이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한 남자의 거짓말.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일하다가 발생되는 이런 죽음은 그 결과 또한 참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일이든 일을 할 때는 안전 또 안전.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길 바라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누구보다 회사가 좀 나서주길 바라면서, 은폐하는 게 아닌 나서주길 바라면서 오늘은 2007년 벌어진 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